거대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도 계속 시스템 공천 타령을 할 겁니다. 시스템 타령은 선거철에 애창곡이나 지정곡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도 공당이 입만 살아있고 머리와 혼은 사라졌습니다. 큰일이죠. 그리고 앞날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경, 강선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수사 한 달여 만에 겨우 첫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이트급이지만 경찰은 머뭇거리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보도가 나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과 정치 그리고 수사는 맨날 그 타령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상 8년에 걸친 김경 게이트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 게이트에서 여러 인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김경의 조력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떠버리는 민주당을 비웃으면서 오랫동안 김경에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은 민주당이 내거는 시스템 공천을 처음부터 있으나마나한 말장난으로 우습게 봤습니다. 공천은 사천일 뿐으로 봤습니다. 김경은 조언을 답습복습하면서 불법의 기술을 익히고 한편으로 돈을 싸들고서 건넬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보도가 두 차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민주당도 경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날짜로 서울시당 당직자를 지방으로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받은 서울시당 당직자는 국장급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이렇게 장소 이동하는 인사 발령은 매우 이례적이고 김경 사태와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계약직이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해촉합니다. 문제가 생긴 계약직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발령은 이상합니다. 계약직에게 센 배경이 있고 민주당, 중앙당은 그 배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졌지만 중앙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계약직을 보면 아무리 정당이라지만 국장급으로 들어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계약직이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주 센 인물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압박했다는 뜻이겠죠. 현재 장경태 위원장에게 큰소리 칠 사람이 당 내외에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래저래 이 국장급 계약자는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장급 계약직과 그 추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2월 3일자 노컷 뉴스에 다시 등장합니다. 조력자에 대해서 더 밝히고 들어가서 김경의 공천사건 조력자로 여권 국회의원 이세킴엔 A씨가 떠올랐다는 기사입니다. 김경 관련 녹음에서 조력자로 떠오르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난 김성열 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탁 대상과 경로를 도와준 정황을 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에 나타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 속보는 없었지만 뭔가 잔뜩 이상하죠. 중앙당은 알고 있다는 게 거의 두 기사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이 두 기사를 놓고 당 내외와 여의도에서 말이 많습니다.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이 기사를 무시했지만 사태 파악에서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거론된 인물의 평판은 이미 당 내외에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의도와 민주당 근처를 돌아다닌 인물로 저도 들은 얘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조력자를 배경에다 두고 놓고서 김경 사건을 복기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김경 게이트는 2022년 강서구 서울시의원 공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수사의 계기이자 시발점이고 게이트의 시작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발된 사실을 보면 김경이 2018년 서울시의원 비례 후보로 등장한 시점과 경위부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낸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한 경력이 없는 김경이 높은 순위의 비례 번호를 받으면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 시의원 김경은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동대문구에 기웃대다가 강서구를 공략합니다.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이죠. 시의원 선거구가 6개인 강서구에서 김경은 단수 공천된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선이 되고 다른 민주당 후보 5명은 다 낙선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안전하고 좋은 선거구를 고른 겁니다. 조력자가 지역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무섭고 치밀한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김경은 자신의 공천이 막히자 협박, 폭로, 회견까지 얘기합니다. 이 조언은 제대로 먹혀서 바로 강선우를 움직였고 단수 공천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선우 연결은 물론이고 과감 세밀하게 고치한 조력자가 있는 겁니다. 해가 바뀌어 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공천에서는 판이 커졌습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양당의 운명을 건 전국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중앙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자 김경은 발길을 중앙당으로 넓혔습니다. 압수된 녹음을 들어보면 김경은 5월부터 7월까지 노골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였고 별도로 대표와 통하는 실세를 잡기 위해서 강동구 출신 서울시 의회 의장을 접촉한 사실을 자기 목소리로 토로했습니다. 조력자는 중앙당 여기저기에 연줄을 댈 수 있는 센 사람임이 분명하죠. 강서구청장 공천에서 성공할 뻔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기조가 국힘 후보와 대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사 출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막판에 실패했습니다. 강서구를 버리고 영등포 구청장으로 향한 김경의 행태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이전 로비보다 대담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공천의 노하우를 터득한 것이고 영등포에서는 더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낼 만한 조력자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차원에서 동의나 양해 없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없고 김경 스스로 의원과의 끈끈한 연계를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총리로 영전하면서 김경의 과시는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의 불법 당원 모집이 터져나와 영등포 상륙작전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오만방자한 행태는 영등포에 남았습니다. 이 두 기사를 통해서 보면 민주당은 12월 29일 김병기 강선우 녹음이 폭로된 김경 사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내부 조사에서 많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경 게이트에서 철저하게 도와준 조력자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취한 가시적 조치는 강선우 제명과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례적인 인사로 사전 조치를 취한 느낌을 줍니다. 민주당은 공관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겁니다. 상피제도가 허물어져 강선우 의원이 활개친 경위, 또 단수 공천을 관철해낸 경위를 파악했을 겁니다. 강서구청장 관련과 영등포 구청장 관련해서도 초벌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다수 나왔겠죠. 민주당은 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됩니다. 8년에 걸친 김경의 암약을 통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실체를 가졌는지를 통감하고도 이를 들춰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입을 통해서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퉁치는 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예상대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하얏트 호텔 회동만 계속 파고 있는 겁니다. 마침 관련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니 경찰로서는 이 말들을 적당하게 풀면서 시간 보내기 좋았습니다.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김경의 직접 녹음에서 이렇게 많은 실세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경찰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경찰이 총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총리실 근처에 어른거릴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에 걸친 김경 게이트를 하이아트 호텔 1억 투척 사건으로 축소 중입니다. 한 달 반이 되도록 답보 중인 김병기 의원 수사도 비슷합니다. 시스템에 구멍을 이용하려고 혈안이 된 휴먼들이 돈 뭉치를 들고서 활개치는 한 시스템은 종이 조각이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벌백계로 이런 휴먼들이 활보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도 계속 시스템 공천 타령을 할 겁니다. 시스템 타령은 선거철에 애창곡이나 지정곡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도 공당이 입만 살아있고 머리와 혼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강선우 체포동의안이니 뭐니 시끄럽겠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될 겁니다. 큰일이죠. 그리고 앞날은 어둡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